이제 여러분들께 스매시 리시브 중에 언더클리어 형태로 칠 수 있는 그런 타법을 이제 양쪽으로 그립 전환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전환은 우리가 한쪽만 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양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립 전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언더클리어도 마찬가지고, 푸시, 리시브도 마찬가지고, 헤어핀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 모든 타법에서 그립 전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공 치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그립 전환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리시브, 스매시 리시브로 가게 되면 수비자 입장에서의 급박한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이 그립 전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립 전환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 공을 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지 왼쪽으로 올지 포핸드로 올지 백핸드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 선수의 동작을 보고 혹은 공 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보고서 그립 전환을 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로 들어갈 때나 아니면 이 언더클리어나 다른 형태로 들어갈 때 이 그립을 잡을 때 포핸드 형태의 그립에서 이게 준비 그립 형태로 포핸드 타법에서 준비 그립 형태로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립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비로 들어갔을 때 포핸드 쪽을 준비 그립 형태로 잡아야 되는 거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립 전환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수비로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이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이때 이 그립 전환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미리 아시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공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수비를 하실 때 그 상대 선수의 스매시를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수비를 하실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치도 잡고 수비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잡고 자세도 잡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스매시 리시브로 가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이 몸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생각보다 앞에 짧게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공이 세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짧은 게 아니고 몸쪽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공을 친다고 그러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속도감이 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을 잡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자세를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스윙을 공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 이렇게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아니면 앞이든 아니면 뒤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 치는 모습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이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렇게 치고 준비, 왼쪽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주시면 돼요. 이미 스윙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포핸드 쪽 짧고 자, 백핸드 쪽 크게 잡으면서 멀리 갈 수 있도록요. 자, 준비, 치고 또 준비, 또 치고 또 준비, 치고 또 준비, 치고 또 준비. 치고 난 다음에 다음 동작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리시브를 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게 되면 미리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를 잡고 있다가 미리 움직이면서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공이 날아오는 속도하고 맞물리면서 공에 대한 속도는 똑같지만 공에 대한 느낌, 속도에 대한 느낌이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공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땅 때리면서 공이 몸에서 멀어지는 각이면 그때 이렇게 왼발이 됐든 오른발이 됐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공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세게 오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면서 공을 리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자, 준비
자, 포핸드 쪽 받아내고 준비. 또 치고. 이 다음 동작이 빨라야 돼요. 자세 낮추시고, 치고 또 준비. 여기서 공을 쳐야 돼. 수비를 해야 되는데, 스매시 리시브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세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동작이 늦어요.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세를 세우면, 세우질 마시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라켓도 내리시고, 라켓을 들고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닙니다. 수비는. 일단 내려야 돼요. 라켓을. 공이 밑으로 오기 때문에 내려야 되거든요. 자, 준비. 또 치고, 준비. 또 치고, 준비. 치고, 준비. 포인트 쪽 짧고 빠르게. 백핸드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 자세. 어깨 넓이에 1배 반에서 2배 정도 다리 간격을 벌리시고, 그래서 오른발을 약간 앞에. 그리고 왼손은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이 약간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앞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세, 라켓의 위치. 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비할 때는. 이 내리셔서 공이 아래쪽으로 온다는 걸 가정해서 내리는데, 대체적으로 상대 선수의 수비, 스매시가 높게 떴을 때는 이게 라켓을 내리고 있기보다는 그럴 때는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스매시라는 거는 아래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리시브 할 때도 라켓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향해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켓의 위치도 유연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 선수의 스매시를 받는데 미리 움직이면서 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그 공이 몸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시고, 절대로 공이 날아오는데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수비는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몸 쪽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빠른 동작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스매시 리시브로서의 수비, 언더클의 형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